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선물 매매를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사 일정까지 있어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좀 미흡했다라는 점 안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와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미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비트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락 채널을 유지한다 또는 약세장 구간을 가져간 기간이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반년 또는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락 채널이 깨지게 되면서 약세 구간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현재 추세를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세 추세 또는 하락 채널 추세로 정의를 해보면 그 추세에 대한 힘이 있을 거고, 그거를 거래량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단 그러한 자료가 전체 트랜잭션, 중앙거래소나 ETF나 여러 개를 전체를 다 포함한 또는 트랜잭션에서도 파악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차트에서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그 차트에서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월 월봉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의 캔들이 상방이나 하방을 벗어나지 않고 다음 달에 마감을 했을 때 거래량이 좀 낮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현재 유지 중인 이 패턴 또는 하락 채널 추세는 점점 깨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깨지게 된 다음에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굴려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는 이 상방 돌파를 하고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시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방을 갈 수도 있고, 하락이 좀 더 크게 발생한다면 채널 하방, 이 지지로 볼 수 있는 선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의 차트 형태 또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단순히 그냥 기간을 끄는 행위이지 불장이 아예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불장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했을 때, 지금 하락 채널 상방을 이탈하고 신고점을 갱신하고 쭉 올라갔을 때 맞아야 할 현실은 무조건 알트 선호 현상이 벌어진다, 알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왜 나오냐? 2년 동안 도미넌스는 올라갔었고 한 1년 정도는 도미넌스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떨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미넌스가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동안 비트코인은 강세 현상을 가져갔었고, 이러한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나왔던 대로 알트코인이 무조건 올라가는 현상,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알트코인으로 향하는 현상, 그런 그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보면,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그 상승한 위치에서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힘든 시점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1조로 이만큼 올렸다라고 친다면 그 위치에서는 알트코인이 한 1000억 정도, 10분의 1만 알트코인으로 향하더라도 올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환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신고점을 갱신하고 강세를 보였을 때 언제 알트코인, 시기가 언제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지난 불장, 21년도 불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이 전고를 넘기는 그 시작점으로부터 한두 달 뒤에 나왔습니다. 즉 가파르게 상승하고 조정을 끝내고 거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하려는 타이밍에 알트장이 미친 듯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지금 현재 가져와 보면 하락 채널을 넘기고 신고점을 갱신하고 8만 달러까지 넘어간다, 이 시기에 알트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기를 좀 지난 장과 좀 비교해서 예측해 본다면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비로소 알트코인 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좀 쉽게 말해 보면은 알트코인 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고점이 갱신한 시점으로부터 알트장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뒤늦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가 맞냐를 따지기 전에 지난 시장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넘겼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좀 짧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알트코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틀린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도미넌스 차트나 토탈2, 토탈1, 토탈3로 불리는 비트코인 보조 차트 정도?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1년도 시장 다르고 24년도 시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디핀 테마라든지 아니면 AI 테마, 밈코인 테마, 이런 코인들의 시종 100위권과 5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조, 이러한 분위기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데이터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비트텐서 같은 경우 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 차트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됨으로 인해서 괴리감은 존재할 것이고 이로써 우리가 좀 겪게 되는 좀 현상 또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몇몇 테마들이 IT장이 불장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느낄 수 있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코인이 밈코인입니다. 이 네이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바이낸스에 상장하고 이번 달 초 한 6일, 7일로부터 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알트코인 차트랑은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업비트, 빗썸에서 이런 차트를 보이는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이로와 마찬가지로 팝켓, 솔팝켓도 마찬가지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장에서 많이 상승했었던 마덜, 빵댕이 코인과 그리고 도그 위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가채들도 똑같이 지난 시장에서 상승했다가 좀 조정을 보여준 코인들도 많이 상승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기간은 좀 상승이 좀 으뜸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밈코인의 입지는 사실 한 7, 8월, 6, 7, 8월까지 밈코인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정의가 됐던 것 같은데 네, 9월과 10월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1티어가 좀 몰락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 현재도 알트코인 중에서는 밈코인은 1티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뭐 팝켓, 네이로, 그리고 기가채들, 기가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코인들이 이런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대세 알트코인 또는 1티어 코인들로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고 이미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는 것은 밈코인일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말까지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1티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신호탄이 터져온다면 더 많이 올라갈 종류, 더 많이 올라갈 테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밈코인은 아직 지켜보지 않으셨던 분들, 투자를 좀 꺼려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업비트보다는 빗썸의 그런 코인들, 뮤 같은 코인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빗썸 거래소에서 관심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밈코인에 투자했을 때는 한 종목에 몰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프를 매수했을 때 한 이 정도 위치였는데 제가 뭐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들고 있을 때 한 10% 정도만 넣었어요. 10개 종목에 10%씩 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뭐 20, 30배 이상 상승했죠. 그렇다는 것은 10개 중 하나만 건져도 이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에 몰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투자 방식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밈코인을 계속 밀어보려고 하고요. 뭐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엔비디아 차트인데 이 엔비디아로 좀 비트코인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봉 차트를 보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한 3% 또는 4% 정도만 오르면 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는 걸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이 구간 말고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가리키는 구간을 좀 지켜보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갱신하러 갔을 때 나왔던 상승 그 기간과 일치합니다. 즉 엔비디아가 $50로부터 $100 근처까지 2배가량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도 신고점을 갱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엔비디아가 또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지금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AI 테마, 그중 대장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AI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이 회사의 시총을 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모두가 겉으로는 뭐 엔비디아나 AI 테마나 이 미래산업 테마에 대해서 겉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AI는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나오고 뭐 대세 산업이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속으로는 좀 불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언제 나왔었냐? 비트코인으로 비교해보면 마치 18, 19년도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위기가 무조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시기가 뭐 다음 달이 된다, 뭐 올해 말이 된다, 내년 초가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보다 그냥 그것보다 중요한 마음가짐, 신뢰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엔비디아나 뭐 AI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엔비디아 차트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상승했을 때 이 위에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엔비디아 올라갔을 때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할 것이고
지금의 지루한 위치를 벗어날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7개월, 반년 또는 7개월 정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지루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반년 정도 똑같이 아직도 한심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분들이 군대를 다녀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상엔 아무도 입대를 한 다음에 일병이 될 때 전역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상병이나 병장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말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고 딱 적정 기간 기다린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시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이분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가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번 저도 시간 날 때 읽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쉽지 않냐면 노벨문학상이나 그런 수상한 사람의 작품을 몇 번 읽어봤는데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읽는데 한 100페이지 읽었을 때쯤에 이 주인공이 좀 정신병자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작품이 윤포세 멜랑콜리아였거든요. 이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봐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